만약 지금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게 들리시나요? 오늘은 세계적인 사상가, 바로 노엄 촘스키의 경고를 통해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촘스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지금 이 시대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와, 이 말은 정말 무게감이 다르죠. 인류의 생존 그 자체가 의문이 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촘스키의 이 진단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촘스키가 보기엔 이건 그냥 뭐 또 하나의 위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위협이 동시에 덮쳐오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종말적인 위협,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기후재앙과 핵절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기후재앙이 정말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1945년 이래로 계속 우리 머리 위를 떠나지 않았던 핵전쟁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수십 년 동안 이 상호 확증 파괴, 영어 약자로는 MAD, 말 그대로 미친 전략이 핵전쟁을 막아왔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먼저 핵 버튼을 누르면 공격한 쪽이나 당한 쪽이나 다 같이 망한다는 이 공포의 균형이 역설적으로 아슬아슬한 평화를 지켜온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촘스키가 바로 이 안전망이 아주 체계적으로 해체되어 왔다고 경고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진 후에 미국의 승리주의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 ABM 조약이죠. 그리고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 같은 이런 핵심적인 군비 통제 장치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결과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버린 겁니다. 한편 기후위기 쪽 상황은요, 이건 뭐 거의 블랙 코미디 수준입니다. 촘스키가 지적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석유 회사가 녹고 있는 영구 동토층을 다시 얼리는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래야 땅이 단단해져서 석유를 더 파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파낸 석유를 태우면 영구 동토층은 더 빨리 녹잖아요? 정말 이보다 우리의 이 집단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촘스키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치, 경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촘스키가 인용한 랜드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지난 40년 동안 무려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경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 하위 90%의 주머니에서 상위 1%에게로 넘어갔다고 해요.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의도된 거대한 부의 이전이었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한눈에 들어오죠.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말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 정도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25%까지 치솟았어요. 부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위로만 쏠린 거죠. 촘스키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일종의 사회 무너뜨리기 3단계 전략이었다는 건데요. 첫째, 노동조합을 약화시켜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빼앗고, 둘째, 공교육 투자를 줄여서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각자 흩어지게 만들어서 고립감과 분노, 두려움만 남게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사회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분노와 환멸에 가득 차게 되고요. 이렇게 기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온갖 선동가들이 활개치기 딱 좋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회가 무너지는 게 그럼 어떻게 국제적인 위기로까지 번지는 걸까요? 촘스키는 그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예측된 비극이라고 부르죠. 이 갈등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촘스키가 제시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외교 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촘스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민스크 협정 같은 외교적인 해결책은 거부한 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제기했던 안보 우려는 철저히 무시했고요.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는 날아가 버렸고 오히려 전쟁을 길게 끌어서 러시아의 힘을 빼놓으려는 그런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암울한 진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희망이 없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촘스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말이 촘스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끝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손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지는 뭘까요? 촘스키가 제시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대결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다시 복원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서 이 파괴적인 국가와 기업의 힘에 맞서는 거죠. 바로 이게 촘스키가 그리는 대안적인 미래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도덕적 지능이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적 지능을 앞지를 수 있을까?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인류를 따라다닌 이 근본적인 질문.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